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요내반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이렇게 정리된 논문이 있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전성이 있는 운동 감각 신경병증, 운동신경도 약간씩 마비가 되고 감각신경, 감각은 느낌이죠. 느낌도 마비가 되는 그런 유전성이 있는 운동감각신경증에 발생하는 요내반족. 요족이라는 건 아치가 높은 거고 내반이라는 건 안으로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틀어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요내반족이 있다고 선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전형적이고 많은 것이 선천적인 변형인 경우이고 선천적이라는 건 좀 다르죠. 제가 말씀을 잘못해요. 선천적이라는 건 나면서부터 그런 건데 그거보다는 이런 신경학적 원인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병과 연관된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샤코마리시 병인데 이거는 병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외상성으로 물론 다쳐서도 이런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족은 아치가 높은 거고 평발의 반대. 평발은 발바닥이 판판한 거고 요족은 반대로 높은 겁니다. 근데 요족 그러면은 아치만 높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발에 뼈가 많은데 그것이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형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높아지면서 안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제목을 요내반족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비가 되면은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그런 경우도 있고 다쳐서 외상성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선천적으로 어떤 유전적인 신경병증이 있어서 생기는 거는 발 안에 이제 근육이 많습니다. 요 손에도 마찬가지고 발도 마찬가지고 마디마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 관여되는 작은 근육들이 많은데 그 근육들이 마비가 먼저 됩니다. 발에 작은 근육이 먼저 마비되고 발뼈 사이에 근육이 마르고 발이 전체적으로 뼈만 남고 자꾸 마르는 거예요. 살이 없어져요. 발바닥도 마르고 심하면 손에도 이 손의 뼈와 뼈 사이에 이런 근육들이 말라서 온폭 패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근육이 죽는 거죠. 근육이 섬유화된다.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근육이 자꾸 말라서 섬유화되면서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짧아지면서 발이 이렇게 있던 게 짧아지면서 이렇게 됐던 게 짧아지면서 아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발이 이렇게 아치가 높아지고 발가락은 먼저 이 발목을 이쪽으로 들어올리는 근육, 발목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근육이 약해지니까 그걸 들어야 되겠으니까 이 발가락을 들어올리는 근육이 자꾸 작용을 많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생긴다. 그래서 발은 아치는 높아지고 발가락은 이렇게 변형이 생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뒤꿈치가 안으로 틀어집니다. 뒤꿈치가 안으로 틀어지는 겁니다. 뒤꿈치가 안으로 틀어지는 변형을 이렇게 안으로 틀어집니다. 안쪽으로 틀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발 중에서 바깥쪽만 많이 닿으니까 발의 바깥쪽만 많이 닿으니까 발목이 자꾸 접질리고 심지어는 피로골절, 발이 자꾸 한쪽에만 힘이 가면 뼈에 살살 금이 갑니다. 그리고 감각도 약간 처음에는 감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약간씩 감각이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거는 양쪽의 변형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에만 뭔가 변형이 있다. 그거는 이런 샤코마리시 병, 이게 제일 그 대표적인 거라서 이 이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병이 아니고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척추에서 신경이 나오는데 그 가지가 양쪽으로 나오는데 한쪽에만 이상이 생겨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바닥 중에서 발이 아치가 이렇게 높으니까 앞쪽과 뒤꿈치 쪽에 굳은 살이 생긴데
제일 느끼는 거는 앞쪽이 제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고 발이 안쪽으로 틀어지면서 피로골절도 생길 수 있고 뭐 아킬레스건이 짧아져서 증세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심하면 발목에 관절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병이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런 경과는 자연 경과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아주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까지 쭉 경과 관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텐데 그런 연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병이 흔하지 않은 건데 그걸 많은 사람을 평생을 두고 연구를 한다고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잘 모릅니다. 또한 개인차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짧은 시일 내에 변형이 많이 진행됩니다. 어떤 사람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형에 의해서 증상이 뚜렷하다면 수술을 해서 변형을 교정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고 또 그래야지 기능적으로 안정적인 발이 돼서 정상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뭐 그냥 둬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괜히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발을 삐뚤어져 가지고 고생하면서 지낼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자꾸 접질릴 때 보조기 하고 또 밤에 자는 동안 자꾸 침줄이 한쪽으로 자면은 발이 이렇게 늘어지죠.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자꾸 짧아져서 문제가 될까 봐 부목이나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발목 불안정이나 아킬레스건 통증에 다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진행하는 병을 이러한 방법으로 완친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요족이 되면서 발가락이 굽혀지고 발이 안쪽으로 휜다. 그래서 이것이 뚜렷이 변형이 있다든지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발의 변형을 교정해 가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